자, 그리고 20, 30대의 화병. 저희가 M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의 20, 30대, 20, 30대도 화병에 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몇 해 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20, 30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물질 만능주의,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젊은 층의 화병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20, 30대 하면은 개인주의적인 성향,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래도 기성세대에 비해서 할 말은 하는, 그 얘기는 그래도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덜 참고 사는 세대 아닌가? 라고 해서 아니 화병이 평소에 분노나 좌절감, 억울함 등을 참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니 기성세대에 비해서 20, 30대는 화병에 덜 걸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20, 30대 화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아주 작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 심리학과 학생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 50명 정도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0대도 화병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요. 물론 뭐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실험이지만 그랬더니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 이 50명 학생 중에 100%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논의도 해보고 또 제가 20, 30대의 특성, 그리고 20, 30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본 결과 20, 30대도 충분히 화병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중년으로 병으로 알려졌던 화병, 할 말은 다 한다고 알려진 20, 30대 왜 화병에 취약할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취업에 대한 높은 경쟁,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 계속 쌓아야만 하는 그 스펙, 그리고 그 스펙의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취업이라는 게, 스펙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만큼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눈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하여 똑같은 스펙을 쌓을 수 없는 20, 30대들은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어렵게 취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입사원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서 참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억울함, 분노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록 지금의 20, 30대들 결혼이나 뭐 출산을 선택으로 그리고 혹은 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은 20, 30대들에게는 여전히 결혼과 양육비 관련한 스트레스는 아주 큰 부담으로 남아있기 마련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도 20, 30대의 화병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화병의 원인 그리고 화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병의 원인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스트레스냐?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를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스트레스의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도 예방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이런 특성들이 화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내 말을 너무 안 듣고 계속 사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실 이런 거는 내가 예방할 수도 없고 또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죠. 가난이나 사기나 투자 실패를 과연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개인의 잘못이 없는, 또 개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주로 화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화병 환자들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경험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감정을 최대한 참아보려고 하고 또 피해보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혹은 수동적인 기대를 하고요. 또 의도적으로 그렇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을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에 쌓아두다 보면 이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의 머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두통 경험하시고 그리고 소화 안 되는 소화불량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병 걸리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두통, 소화불량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화병에 걸리신 분들의 특성은 또 남들이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분해하거나 아니면 좀 하소연, 불평을 많이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동 공격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수동 공격이 뭘까? 뭔가 수동적이면서 공격적이다? 자, 그게 뭘까요? 내가 화가 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미묘하게 그 사람이 알 듯 말 듯 수동적으로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아내가 이유 없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 그래서 뭔가 이 아내한테 지금 불만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아내가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집을 나서죠. 근데 이때 아내에게 불만을 품은 남편은 일부러 준비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이유 없이 들락날락하고. 그러고 운전대를 잡은 이 남편은 아내에게 골탕 먹으라는 식으로 일부러 신호에도 아주 미묘하게 걸리는 거죠. 노란불이라 좀 빨리 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애태우는. 직접적으로 당신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짜증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골탕 좀 먹어봐 하고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것이 또 화병에 걸리신 분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화병 환자분들이 마치 너무 적응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성격이라서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회피하고 참고 뭐 뒤에서 남을 공격하려고 막 작전을 꾸미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요, 이렇게 화병 걸리신 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한국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한국 문화가 전통적으로 화를 내지 마라, 그리고 특히 나보다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참아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뒤에서 수동적으로 또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한국 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화병에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좀 공통적인 성격적 특성도 있기는 있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소심하거나 예민하거나 내성적인 분들이 화병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굉장히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 나는 이걸 정말 잘해야 돼, 난 누구를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돼, 이거 내가 맡은 일이면은 무조건 잘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완벽주의나 책임감이 강한 분들, 특히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과 관련해서 책임감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화병에 취약하십니다. 난 남자니까 직장에서 어떻게든 참아서 우리 가족들
내가 먹고 살게 해줘야지. 혹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좀 참아서라도 우리 집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자니까 남자니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또 화병에 취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원인들이 화병을 설명하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 화병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실까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성격적인 기질이 있고 게다가 나는 남자니까 이래야 해, 여자니까 이래야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결과로 억울함,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피해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되고요. 자, 이때 말씀드렸죠. 이분들의 특성, 특히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분들의 특성. 나의 억울함과 피해자가 된 기분을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고 참고 회피하죠.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한국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는 바로 이 한이라는 감정이 축적됩니다. 이 한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분노도 들어가 있고 좌절, 슬픔. 단순히 슬픔, 분노, 좌절이 아닌 한이라는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되어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이 축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정을 계속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지 못해요. 이게 언젠가는 폭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이 한이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상황에서 별거 아닌 상황에서 폭발하게 되죠. 특히 어떤 감정으로?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꾹꾹 눌러왔었던 이분들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폭발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그리고 후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시고 다시 본인의 대처 양식인 참고 누르고 회피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럼 또 세월이 지나면 한이 축적되고 또 다시 분노를 폭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화병으로 발현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